편집 프로그램 사용 미숙으로 일체 편집 없이 마치 라디오 생방처럼 진행되는 기상천외한 팟캐스트 역사 무식자 갱생 프로그램 찌라시 한국사의 김재환 이정우입니다. X세대 직장인 2명이 퇴근 후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 편집까지는 생계의 위험 및 와이프의 눈총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편집이 좀 거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친근감이 있지 않나 하고 스스로 위안을 해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우님 공지사항이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구독자 수가 무려 25명인 저희 방송이 겁도 없이 녹음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 조건은요. 저희 방송의 취지에 맞게 역사 무식자 또는 그냥 스튜디오 구경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세계 각국의 지구인이면 두 손 벌려 환영합니다. 참가비 따위는 없고요. 출연료 따위 역시 없습니다. 녹음 시작 전에 간단한 자기소개와 대본에 나와 있는 대사 한두 줄 정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jy3180@다음.net으로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세요. 본 내용은 팟캐스트 공지에도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그 작가님 책이 이제 출간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주 예수와 알라신의 이름으로 너희 출판사를 용서하나니. 이제 연말이 될지 연초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날이 몹시 추워졌는데 정우님께서 갑자기 기분이 몹시 나빠지는 질문을 해주셔서 몸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찌라시 한국사 제4화 신라의 최종병기 구진천 노 빨리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진행을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977년 43세의 나이에 그 요절한 천재 물리과학자 이위소 박사를 기억하시죠? 박정희 정권 하에 미국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핵폭탄 제조 프로젝트를 운영하다가 미국에 의해 암살되었다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 이야기로 당시의 그 소설과 영화에서 엄청난 화두를 일으켰죠. 그런데 말입니다. 신라 시대에도 이와 같은 뛰어난 무기 제조 실력을 갖춘 백제와 신라, 심지어 당나라에 가서까지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오늘 이야기는 그 주인공인 구진천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가님, 그 우리가 배운 교과서나 언론 매체 등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인물인데요. 구진천은 정확히 어느 시대에 태어났고 또 그 시대는 어떠했나요? 예. 구진천이란 분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은 전무합니다. 그 구진천 그분의 활동 시기가 신라가 통일을 위해서 당나라와 쿵짝을 맞추고 있다는 시기라는 사실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당시 시대 배경과 그분의 활약상에 초점을 맞춰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업적에 대한 기록은 있다. 참 정말 작가님은 이런 인물을 어떻게 찾아내시는지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만 쏙쏙 빼내시는 것 같네요. 아무튼 구진천이 살던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사람을 면전에 두고 그런 멋있는 목소리로 칭찬을 해주시면 이것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진천이 본격적으로 활약하기 전 시대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665년 8월 신라 문무왕 때 일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위해 당나라의 군사력을 빌려놓은 상태죠. 이때가. 근데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강대국이 군사력을 그냥 자선사업하듯이 빌려주진 않았겠죠. 현대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이것저것 요구사항도 많고 내정 간섭이 많았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많이 하지만 육자회담, 삼자회담 하듯이 당나라가 신라 문무왕에게 삼자회담에 참가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신라에서는 이 참석자 명단을 보고 신라 행정부가 졸라 빡이 쳤습니다. 왜냐하면 신라에서는 1인자 문무왕이 대표로 나오는데 당나라 측에서는 유인원이라는 멜랑꼴리한 이름을 가진 장수 나부랭이가 나오고 더 가관인 것은 백제 측 대표입니다. 의자왕도 아니고 그의 아들 부여융이 대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백제는 이미 백제라는 나라의 간판을 5년 전인 660년에 내렸습니다.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말이죠. 아, 잠깐요. 그 신라에서는 왕이 나가는데 당나라에서는 장수 나부랭이가 그리고 이미 망한 백제의 의제왕도 아닌 그의 아들 부여융이 참석한다. 아, 이 문무왕으로서는 체면이 많이 아니었겠는데요. 이쯤 되면 그 당나라의 속내가 궁금하긴 한데요. 어떻던가요? 아,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체면도 안 쓰는데 그보다 더한 문제는 당나라가 족같은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에 나당 연합군은 백제를 폐업시켰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 주식회사도 폐업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나라 입장에서 견물생심이라고 처음에는 군사만 좀 빌려주고 경제적 이득이나 좀 챙겨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왠지 자기들 아니면 신라가 백제는 물론 고구려를 치지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다 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야, 이거 잘하면 우리가 삼국을 다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당나라가 했습니다. 당나라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나라는 멸망한 백제 지역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웅진 도독부를 설치했습니다. 자기들 자치기관입니다, 이게. 그리고 심지어 그 나당 연합을 맺고 있는 신라 지역에도 계림 도독부라는 자치기구를 두었습니다. 이건 마치 쪽발이 선생들이 설치한 조선 총독부와 같은 건데요. 뭐 이 정도면 그들의 속셈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대표 회담의 대표자도 문제지만 회담의 취지가 신라와 옛 백제 지역의 친목 도모를 위해 우리 당나라가 주선한 자리니까 니네는 다 나와라 이런 거였습니다. 아, 이게 사실 뭐 친하게 지내건 백제랑 쌩을 까건 신라가 알아서 할 일인데 명백한 내정 간섭이죠, 사실. 말이 삼자 회담이지 너희 신라의 왕은 너희 신라 왕 레벨은 그냥 없어진 나라의 전직 왕자랑 비슷한 레벨이다 하는 식으로 미리 좀 깔보고 가려는 당나라의 수작이었던 겁니다. 아, 그 듣고 보니 정말 지금 들어도 치가 떨리긴 하네요. 아, 자, 그럼 이런 제의를 듣고 신라 조정은 발칵 뒤집혔겠는데요, 완전히. 그럼 그때 당시에는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요? 네, 이 제의를 듣고 신라에서도 발칵 뒤집혀서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저희 둘이 또 다시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할입니다. 예, 네. 문무왕은 목소리 좋은 네가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찌해야겠소? 삼자 회담에 안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거 참. 전하, 당나라의 제안은 참으로 난감하고 어이없는 것이지만 우선은 눈 딱 감고 참석을 하고 뒷날을 도모하심이 상책인 줄 아래요. 아직 우리에게는 넘지 못한 큰 산 고구려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나당 연합군을 굳건히 하는 방법 이외에는 일단은 저것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고구려를 잡은 후에 당나라를 박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럼 일단 취리산으로 갈 준비를 서두릅시다. 여봐라, 지금 당장 VIP 전용가마 신라포스원에 기름칠을 빡빡 하도록 하여라. 그렇죠. 아, 일단 응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인 장소가 현재 그 충남 공주에 있는 해발고도 195m의 취리산이었죠. 예, 칠리산에서의 삼자 회담 현장을 저희 둘의 발연기로 다시 한번 연기가 너무 많나? 해보겠습니다. 네가 문무왕, 나는 네. 당나라 장수 유인원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신라의 문무왕님 어서 오라 해.
아, 그 인상 좀 피라 해. 이게 다 당나 연합군 좋자고 하는 거라 해. 아, 알지요. 알다마다요. 네, 다만 먼 길 오느라 속이 좀 안 좋아 그렇소. 오해는 하지 마시오. 그래? 알았다 해. 자, 그리고 여기 부여융이 오늘 회맹식을 위해 백마를 어렵게 구해놨다 해. 제물로 바칠 백마의 피를 우리 다 함께 마시고 서로의 우애를 다지는 증표로 삼자 해. 근데 이 꼭 피를 마셔야 하오? 입술에 살짝 축이기만 합시다. 내가 속이 영 안 좋아서. 아, 왜 이리 약하나 해. 알았다 해. 그럼 그림만 나오게 입술만 축이자 해. 어이, 거기 사관. 오늘의 이 회담을 7.23 해맹식이라고 기록하고 거기 화공. 우리 사람들 실제보다 좀 더 다정하게 보이도록 잘 좀 그리라 해. 자, 다들 일로 와. 웃자 해. 아, 그랬군요. 이랬군요. 이것이 그 포탈 검색에 하면 나오는 취리산 회맹의 현장이군요. 그 회맹식 3년 후인 668년 그 나당 연합군은 드디어 고구려 주식회사마저 상장 폐지시켜버리고 말죠. 예, 드디어 이제 백제에 이어 고구려까지 무너졌습니다.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거친 신라와 당나라의 파이널 매치만 남아있는 상태죠. 아, 신라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당나라와의 결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나요? 신라는 파이널 매치의 상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넉넉했죠. 먼저 668년 고구려의 평양섬 접수 직전에 즉 일본에 특사를 긴급 파견했습니다. 고구려 함락 후 당나라와의 전면전이 시작되잖아요. 이때 후방의 쪽발이를 미리 단속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 당나라를 칠 건데 니네 의리 없게 뒤통수 치거나 그러지 하지 말아라. 우리가 뭐 잘 전쟁이 정리되면 니네한테 뭘 주겠다 이런 딜이 있었겠죠. 왜 이렇게 했냐? 왜 조상들과 후손들이 한 더러운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를 보면 신라 행정부의 매우 시의적절한 외교 전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어지는 조치 내용이 삼국사기 신라 봉기에 실려 있는데 그 기록을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양성을 함락한 후에는 신라 정부는 죄수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사면 정책을 실시합니다. 전략상 우위에 있는 상대와 싸우기 위해 민심도 없고 모자란 병력도 보충하기 위한 일석이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극빈청을 위해서 부채 탕감은 물론이고 계속되는 전쟁으로 무너진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 식량 원조 등의 구혈 정책도 실시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부 대변인의 대국민 담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간의 소문은 모두 사실입니다. 최근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복지 정책은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부족한 살림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정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삼국통일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형제 자매들의 희생으로 어렵게 잡은 기회입니다.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최강대국 당나라와 멋지게 한번 싸워보고 싶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강요가 먼저 전선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마지막 힘을 짜내어 우리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와, 이게 제가 작성한 연설문이지만 참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또 좋으시니까 정우님은 사진작가도 좋지만 나중에 성우나 정치인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그 듣고 보니까 정말 여기 있는 저도 사기가 충천하네요. 국가적 그 행정부가 먼저 나서서 독려하고 솔선수범을 보이니 어느 국민이 안 따르고 있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나라죠. 정말 사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당나라에서 신라 최고의 무기 기술자인 구진천의 소환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예,
신라 조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신라가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상, 군사적 전력상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바로 구진천이 개발한 비밀병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병기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구진천을 당나라가 자기들 나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신라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이 무기가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당시 동아시아 일대를 휩쓴 최고의 히터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시 구진천과 그만이 제작 가능했다는 활 노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명, 구진천, 출생, 국가기밀, 직책, 사찬, 육두품에 해당, 핵심 보유 기술, 기계활인 노 제작의 달인, 구진천 노의 성능, 다른 활들과 비교하여 타의 추종을 필요하는 사정거리 1000보 이상, 위력은 뛰어난데 이게 또 조작법은 졸라 쉬움. 그래서 이 당시 동아시아 일대에 짝퉁이 널리 퍼져 있었으나 그야말로 짝퉁의 위력만 나왔음. 구진천 당나라 압송 시 예상 피해 규모, 구진천이 당나라 황제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원천 기술 유출 시 신라는 조땜, 대책, 없음. 오직 구진천 개인의 성품을 믿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 결론은 구진천이 가진 최고의 기술이라는 게 바로 이 기계활인 노의 제작이었군요. 조선시대에도 있던 그 신기정 같은 것인가요? 근데 그 엄청난 기술 유출을 막을 방법이 애국심밖에 없다니 참으로 애석합니다. 그런데 구진천은 결국 당나라로 압송이 되죠. 예, 신라 입장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그를 보내줘야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라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군사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습 공격밖에 없었는데 이 기습 공격만이 당나라를 우리 영토에서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당나라가 구진천의 소환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내주지 않는다며 얘들 봐 신라 뭐 딴 생각하나 이런 속내를 들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할 수 없이 구진천을 이적시킨 후 다른 방법들을 찾아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이고 당나라에 과감하게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이후로 과정을 지금 오늘은 다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7년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각종 작은 전투와 무려 7년의 시간이 흘러서 당나라를 드디어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 구진천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당나라는 7년의 전쟁 기간 중에 구진천의 노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신라에게 진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신라에게 꼭 전략상 군사 전략상 졌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당시 여러 가지 당나라 그 내부의 사정도 있었긴 했는데 어쨌건 신라가 당나라를 우리 땅에서 쫓아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이야기 주인공인 구진천의 노는 당나라 병사에게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드라마틱한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당나라 황제는 구진천이 오자 먼저 쾌적한 환경의 연구실과 숙소로 사용될 펜트하우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했겠죠. 이래서 기술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기 당근책으로 무기 제작 완료 시 지급될 방대한 지역의 땅 문서와 연금 보장 증명서 등도 제시를 했습니다. 채찍도 물론 있었습니다. 협박도 했겠죠. 뭐 가족이 있었을 수도 있고 구진천에 대한 기록이 워낙 없지만 협박도 있었을 텐데 생각해 보면 분명히 구진천 한 개인으로서는 거부하기 힘든 달콤한 제안이면서 위협이었을 겁니다. 한 개인이 당나라 황제를 상대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구진천은 살벌한 당나라 병사들의 감시하에 무기 제작에 돌입을 했고 노가 완성이 되자 당 황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 황제는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는 물론이고 군중들까지 불러서 론칭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구진천이 드디어 직접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슝. 그런데 말입니다. 화살이 1000보는커녕 30보도 날아가지 못하고 맥없이 뿅 떨어졌습니다. 이어지는 구진천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에이, 역시 제 예상대로입니다. 황제폐하, 작업 환경이나 부대 시설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의 목재를 들어와야 합니다. 당나라 목재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신라에서 목재를 구해다 주십시오. 그때까지 저는 지친 심신이나 재충전하겠습니다. 아, 그 기술자 참 까다롭다 해. 신라에서 목재가 오려면 아이고 누야 뭐들 하냐 빨리빨리 서두르라 해. 아, 이거 의도적으로 시간을 번 거죠. 그런데 다음엔 소수의 VIP만 모아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때 결과는 또 어땠나요? 예, 구진천은 애초부터 원천 기술을 적국인 당나라에 넘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우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의도적으로 벌었던 거죠. 두 번째 테스트도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신라에서 목재가 운반 도중에 습기가 찬 것 같다고 변명을 했으나 두 번째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 황제가 물었습니다. 나한테 왜 그랬어요? 신라는 너를 버렸다 해. 하지만 여기서 너는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다 해.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묻는다 해. 어차피 너는 죽은 목숨이니 시원하게 말이나 해보라 해.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다. 내 손으로 만든 무기로 내 동포의 심장을 겨누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돈에 영혼을 팔고 칼 앞에 목숨을 구걸하고 싶지도 않았다. 신라의 힘은 내가 만든 무기가 아니라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가 많다는 것이다. 아, 이거 좀 셀프 박수. 아, 좀 제가 쓴 대사지만 쓸 때는 되게 멋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막상 또 옮기니까 약간 닭살 돋는 것 같기도 하지만 구진천님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아, 정말 가슴 후련한 대답이었죠. 정말 멋진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이후에 구진천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하죠. 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구인천님이 당나라에서 온전히 목숨을 부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망에 대한 기록조차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신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라가 결국 삼국 통일을 이룬 거군요.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차라리 고구려가 통일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뭐 여러 가지 의견도 많지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건 다 그럴 만한 이유나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구진천 같은 분들의 희생과 정신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저희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 겸 각자의 그 소감이나 의견을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서로 말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 먼저 그 구진천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그 아시다시피 신라 사회는 진골과 성골 등 철저한 계급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구진천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군사 기술을 가진 자였지만 미천한 출신 계급 때문에 당시에 그 권력 계급들이 구진천의 출생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삭제하거나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망 기록 또한 당나라를 위한 무기를 만들지 않았으니 아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고 그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와 비슷한 예로 그 조선 세종 때 장영실에 대한 사망이나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마 이와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요. 미천한 출신의 장영실이 세종의 그 총애를 받고 승승장구하는데 기존의 정치 세력들에게는 눈에 가시였겠죠. 그 듣고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그 당나라로 끌려간 구진천이 그 개인의 영달을 포기하고 조국을 위해 무기를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그 저는 얼마 전에 그 보았던 그 남한산성의 한 장면이 그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 청나라에서
조선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장명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칸과 용골대를 대신해 조선과 협상을 벌이는데 원래 조선 사람이었지만 노비 계층으로 사람 대우를 해주지 않아 청에서 통역관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 보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물으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과연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이 어울리는 말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전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장이나 정치권이 올바른 리더십과 정책을 펼칠 때만이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아까 그 케네디 말이죠. 예, 그게. 케네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의 목숨이 경각에 달했는데 행정부가 막 7시간씩 종적을 감추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나라를 위해 자신을 포기할 백성들은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개인의 희생을 강요받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나라님이라도 우리에게 족같이 하면 족된다는 걸 우리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제가 많은 역사서를 읽고 글을 쓰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정말 우리 사회에서 역사 공부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은 정치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늘 진보하지 않는 이유는 진부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부상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찌라시 한국사 제4화 신라의 최종병기 구진천 노 편을 마칩니다. 잘 자요.